카이스트가 개발한 무선 충전 전기 버스가 구미에서 첫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미시는 세계적 전기 버스 모델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150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에서의 흡연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흡연 단속 현장 동반 취재했습니다.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예산 절감과 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약속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편물 집배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집배원 광역화 제도가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집배원들의 사고 위험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일단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예상 강우량이 안동 등 경북 북부 내륙이 최고 120mm,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장맛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밤이 되고 술 마시는 사람이 늘면서 단속반과 곳곳에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야간 단속 표정을 양권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술집에 구청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금연구역이란 표지가 무색하게 테이블 곳곳에 재떨이가 놓여져 있고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인근 또 다른 술집에선 테라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에서의 흡연도 단속 대상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모르셨던데. 내용을 알지 않은데 실내로 모르는 거는 실내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 실외로 모르는데.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술집, 커피숍에선 어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업주들도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170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큰 부담이죠. 차라리 담배 피우시는 손 안 받는 게 낫습니다. PC방도 흡연과 금연구역을 더 이상 구분할 필요 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이지만 단속도 병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늘었지만 인력이 부족해 대구시의 경우 대상업소가 2만 개 가량이지만 단속 인원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 기간에 단속 당국과 업소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경북 지역 전기고등학교 모집 인원을 올해보다 351명이 줄어든 7,92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기고등학교 64개 가운데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취업 희망자와 가업 승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형을 실시해서 일반 전형에 앞서 1,39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또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사고 등 특목고는 사회 통합 전형을 통해서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고 기회균등 전형을 통한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는 지역 할당제를 실시해서 포항시 지역 학생을 59명 선발하고 김천고는 전국 단위 모집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기업 경기가 나쁘고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자들은 향후 경제를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가 조사한 결과 지역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의 6월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각각 72와 61로 전달 지수 75와 62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주택값과 수도, 전기, 연료비, 육류와 음료 가격 상승에 힘입어 대구와 경북이 각각 0.2%와 0.7%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높은 107로 나와서 지역민들이 경제를 밝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104로 전국치 97에 비해서 7포인트 높아서 향후 경제를 낙관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구미에서 첫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은 세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이상석 기자입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구미 시내를 시원설에 내달립니다. 도로 밑에 전기 선로를 묶고 전기를 모으는 시설을 통해 버스가 달리거나 정차 중에 무선으로 충전이 됩니다. 실시간 충전하다 보니 기존 전기버스와 달리 별도의 유선 충전소가 필요 없고 배터리 무게와 가격도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덕분에 무선 충전 전기버스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가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만 가도 충전이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선 충전 전기 버스에 비해서 여러 가지 편하게, 그다음에 위험도 없이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전기 버스가 학교나 공원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달리기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난 3월 카이스트와 구미시가 시범 운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첫 운행에 들어간 겁니다. 구미에서 인동고까지 왕복 24km 구간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이 끝났고 빠르면 이달 말에 모든 구간이 개통됩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는 올해 말까지 각종 성능과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전혀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이 세계 최초의 전기버스가 다님으로써 구미시가 이제 탄소 제로 도시로서의 명성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구미시는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상용화되면 전기버스와 노선을 확대해 세계적인 전기버스 모델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 수학여행단이 대구를 잇따라 찾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에는 중국 장쑤성과 허난성, 저장성 등지에서 700여 명의 수학여행단이 대구를 찾아 지역 초등학교와 문화교류 행사를 갖고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와 방자유기박물관, 동화사와 대구 스타디움, 동성로 등지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둘러봅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 장쑤성과 저장성 등지에서 1,500여 명의 수학여행단이 찾아 문화교류와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별로 처리한 안건들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들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지식재단 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8건입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권기일 의원은 2015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통한 대구 경북 상생 발전을, 최길령 의원은 아이안교에서 공항교, 복현 오거리 일대 교통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예산 절감과 공공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약속했지만 이 수십억 원씩 들인 시설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61억 원을 투자해 270석의 공연장과 대규모 전시 공간을 갖춘 포항시립중앙아트홀입니다. 하지만 전시와 기획 공연 실적은 연간 30-40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인 음악학원의 발표회나 기업체 행사장 등으로 대관되고 있습니다.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단순 대관이라든가 이제 그런 공연도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 않고 전시도 마찬가지. 포항시 구룡포 청소년 수련관 지난해 운영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청소년 관련 행사는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역점 사업인 감사운동 교육장과 성인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무려 77억 원을 투자해 지난 1월 준공한 포항시 재활용 선별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5개월간의 운영 실적이 설계된 처리 용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원의 수익을 당초에는 예상했지만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출범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확성 있게 진솔하게 뽑아야 돼. 데이터를 뽑아야 돼.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는 누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지적하잖아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시설은 모두 21곳. 특히 포항시로부터 모든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고 포항시 국장 2명이 공단 이사로 선임돼 있어 자율 경영조차 기대하기 힘든 갑과 을의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모든 운영을 포항시가 간섭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포항시가 운영하는 거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사실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시설공단의 경영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지출은 수입보다 2배 이상 많고 지방공기업법이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상수지율 5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측은 올해부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비수익 사업을 지출 항목에서 제외시켜 경상수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는 약 한 80%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단순 위탁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경영 마인드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상반기에 무고와 위증 등 거짓말 사범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26명을 적발하고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오히려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신고한 피의자와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운전자를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한 피의자 등입니다. 검찰은 하반기에도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한 뒤 정식 재판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와 내년 국제 로터리 3700 지구를 이끌 이화영 신임 총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화영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국제 로터리 테마 실현을 위해서 소아 마비 박멸 등 인류의 인도주의 봉사활동에 온 힘을 쏟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 로터리 3700 지구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98개 클럽 3,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집배원 광역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우편물 집배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제도인데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집배원들은 늘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심심찮게 오가고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좁은 도로를 집배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4대의 집배 오토바이는 이렇게 청송 읍내에서 진보 우체국까지 15km를 달린 뒤 본격적인 집배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10년 전엔 담당 지역인 진보 우체국으로 바로 출근해 일했지만 집배형 강력화 시행으로 우편물이 집중되는 청송 우체국으로 출근해 우편물을 싣고 다시 진보면으로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가도 다닐 길을 지금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 2분이 또 사고가 났습니다. 또 저희들이 위험한 길을 좀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으나 또한 청송군에서 진보면까지 매 30km 이상의 거리를 오가다 보니 연료비도 예전에 비해 2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화로 인력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 인건비 절감 효과는 거뒀지만 집배원들은 늘상 사고의 위험성을 안아야 하는 데다 농촌 어르신들의 돌보미 역할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들라주고는 바로 가신다고요. 요즘은 저희들이 바빠서 읽어드린다든가 내용을 가르쳐 드린다든가 안부를 묻는다든가 이런 말씀은 전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98년 지역별 자율로 시행된 집배원 광역화는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전국 300여 곳의 면단위 우체국은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았고 영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면지역 우체국별로 집배 업무를 되살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오늘 19일 포항에서 열리는 2013 프로야구 올스타전의 입장권이 오늘 현장에서 판매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지역 야구 팬들을 위해 올스타전 입장권 5,000장을 오늘 낮 12시부터 4시까지 포항 야구장에서 판매하고 5일부터는 온라인에서 판매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1층 테이블석 4만 원, 1층 지정석 2만 5천 원, 3층 중앙 지정석 만 원입니다.
프로구단이 없는 포항에서 올스타전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팬사인회와 불빛쇼 등 다양한 축하 행사가 펼쳐집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 선수는 상원고등학교의 이수민 선수로 결정됐습니다. 다시 부활한 프로야구 1차 지명을 위해 삼성 라이온즈도 연고 지역 내 학교와 강원도 지역 학교 선수들 가운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삼성은 상원고의 왼손 투수 이수민을 선택했습니다. 이수민 선수는 지난 4월 포항에서 펼쳐진 주말리그 대구고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신기록인 26개의 삼진을 기록해 주목을 받은 선수입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폐소종말 처리장의 시설이 개선됐습니다. 대구시는 국비 140원과 시비 17억 원, 산업단지에서 17억 원을 각각 부담해 성서산단 폐소종말 처리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뒤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하천 부영 양화를 불러오는 총인과 총질소의 농도를 더 낮출 수 있게 됐고 색도 처리 시설 설치로 낙동강의 시각적인 수질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우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의 예상 강우량이 경북 북부 내륙은 최고 120mm, 그리고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이 접근을 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또 오늘부터 내일 낮까지는 중부지방에 그리고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 대구 28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27도로 아침 기온과 크게 차이가 없겠고 북부 지역은 모레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